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 지수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들은 일제히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2,000달러 위에서 개겨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심리적으로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000달러를 잘 사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달러가 최근에 약간 그 기세가 수그러들면서 이전 저항을 뚫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약세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에게 유리하지 싶다라고 몇몇 분석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달러는 꼬꾸라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살짝쿵 해보면서 오늘 남은 정보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시끌시끌합니다. 거래소 신고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빗장을 걸고 실명 계좌를 열어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예상했던 대로 기존 거래소들의 줄 폐업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라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들, 바이낸스를 포함한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 즉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그 거래소들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접속을 차단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접속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소설 쓰고 앉았네라고 하면서 비웃었었는데, 한대잖아요.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거래소들이 한국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 접속 차단과 형사 고발도 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 27곳에 금융위원회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가지고 영업신고를 하고 세금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은 당신들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해외 유명 거래소들 중에 한국금융위원회에 이렇게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기될 거래소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도 없다 친다라면은 결국 사이트 차단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공주를 해가지고 해외 거래소들 또한 한국 IP를 가지고는 접속을 못하게 막는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낸스나 FTX 등등이 미국을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게 되다 보면은 결국 한국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딱 4개로 한정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코인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최근에 바이낸스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만 이러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물론 사이트 차단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한국이 유일한 것 같지만요. 자, 다음으로 해서 오늘 좀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이 이 대형 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자산관리 부문 모든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인데요. 최근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상품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었던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부자들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부 고객들에게만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나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다만 투자자 모집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들이 원하면은 고객들의 주문만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등등 그레이스케일이 제공하는 펀드와 오스프리 펀드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소식을 들은 이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인 베리 실버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가장 강하게 압박했었던 대형 은행이 바로 JP모건이었었는데 지들이 이제 가장 앞장서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역시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 자, 다음으로 블록파이는 계속해서 난항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저지주에 이어서 엘레바마주도 블록파이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조치 예고 명령을 전달하고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블록파이 역시 1, 2년 된 회사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다음으로 해서 미래 에셋 자산 운용의 자회사인 글로벌 X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름은 글로벌 X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로써 올해 신청된 비트코인 ETF만 13건이 된 것이 아닌가? 14건인가? 자, 아무튼 굉장히 많은 ETF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14,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엄포를 놨었던
구겐하임의 CIO, 저는 구라하임이라고 계속해서 놀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하락은 카나리아의 경고와 같아가지고 조만간에 미국 증시 역시 15% 이상 빠질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도 추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빠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구라하임답게 구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 숏에 베팅을 한 상황이라면은 좀 뚝배기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러한 비트코인 상승이 오히려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버스타 라임즈, 누군가 했더니 미국 유명 래퍼라고 합니다. 자, 미국 래퍼들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 버스타 라임즈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일론 머스크와 잭 돌시의 비트코인 토론을 듣고 나서 이 비트코인을 좀 사고 싶은,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샀고 다음은 이더리움을 매수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이 사람의 팔로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300만 명가량이 되는데 거의 400만 명 돼가는데 이 사람의 팬들이 또 비트코인을 몽땅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만에 상승이 나오니까 이를 반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정확히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 필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32,200달러를 지지선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나 이 32,200달러 구간은 이 하방 추세와도 맞물리는 구간이어가지고 쉽지 않은 고군분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뚫어야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인 페라스와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그 구간입니다. 똑같은 구간인데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비트코인은 35,000달러까지 고고싱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34,4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가 위로 간다 치면은 롱 때리고 떨어진다 치면은 숏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명 분석가인 크립토벌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엘리엇 웨이브 파동을 봤을 때 상승 우파가 아직 비트코인 차트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크립토벌브가 내놓은 것은 아닌데요. 그의 분석을 보고 어떤 사람이 엘리엇 웨이브 카운팅을 한 것인데 작년 마지막으로 하방 조정이 끝나고 상승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가 남았다 이거죠. 이 4파가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미 마무리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기대를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열렬한 비트코인의 지지자로 알려진 라울 파리 형님.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가장 확실한 베팅은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공급량이 감소하고 네트워크 사용량이 매우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있었던 더블 펌프가 재현되게 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조정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줄이고 이더리움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된다면 이더리움이 55%, 비트코인이 25%, 나머지가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더 강한 베팅을 하고 있는 라울 파리 형님.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참고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뚫었을 때 들고 있었던 모든 금과 은을 처분하고 암호화폐에 몰빵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은 선택이 되었었죠. 자, 과연 이번 이더리움에 대한 베팅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더리움 홀더들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손꼽아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커뮤니티 멤버 중에 지미 로가사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자식이 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라면서 구라를 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탈릭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것은 뻥이다. 어디서 이 거짓 부렁을 하고 자빠졌냐. 중국 커뮤니티의 대다수 GETH 코어 개발자들은 ETHCC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이 문맥을 보니까 이 지미 로가사라는 놈이 ETHCC 컨퍼런스에 중국의 코어 개발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내년으로 이제 미루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부렁을 한 것 같죠. 이 자식이 이거 중요한 순간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중국 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다음으로는 스위스에 있는 크립토은행 세바뱅크가 폴카닷 ETP 상품을 출시해서 스위스 증권거래소 6에 상장을 마쳤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아이오타 소식. 아이오타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통해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Pay with IOTA 플러그인을 출시를 했고요. 해당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좀 줄어들어서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조만간에 제대로 된 이어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돼지 감자탕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